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면 빚을 져라. 이 문장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무모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조언이라고 비난하고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문장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깊은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평생에 걸쳐 발전시켜온 재무 철학의 핵심 원리로서 재해석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빚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소비성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채의 개념은 당신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전략적 수단이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의 논리적 체계와 사고방식,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전략,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들까지 빠짐없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의 개념을 자산과 부채라는 두 가지 범주로 매우 명확하고 선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꾸준히 빼가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의에서 출발하여 깊이 생각해보면 부채에도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신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나쁜 부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부채입니다. 나쁜 부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충동적으로 구매한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의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소비 목적의 대출, 그리고 구매 직후부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레저용품이나 사치품의 구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채들은 매월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잠식해가며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과 이자의 부담만 점점 더 커져가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좋은 부채는 나쁜 부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채란 당신이 대출을 받아 빚을 내서 구매한 대상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상승하여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담보대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목적의 대출, 농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나 장비에 대한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이 부채가 당신의 주머니에 매달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돈을 꾸준히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가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요사키는 특히 레버리지, 즉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는 힘과 그 효과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자기 자본만으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확보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차근차근 상환해 나가면서 동시에 순자산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과 엄격한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모하게 진행하는 투자는 오히려 개인의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요사키는 가난하다면 빚을 져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논리와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순 명료합니다. 첫째, 자본의 근본적인 부족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기회의 범위와 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활용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자본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훨씬 더 크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포착하고 잡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확보한 기회가 마치 복리이자처럼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증식하게 되면 전체 자산의 규모와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교육과 실전 경험의 획득 및 축적 속도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직접 시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습득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수익의 규모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고정된 금리 조건으로 빌리고 차입한 돈은 시간이 흐르고 경과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상환 부담과 압박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같은 실물 형태의 유형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라서 그 자산의 명목 가치와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올라갈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전체 구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한 채의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실제로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봅시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 조달하게 되면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입과 소득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금액보다 더 높고 많을 때 비로소 순수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채의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보유하는 부동산이 채수와 규모를 조금씩 늘려나가게 되면 마치 복리효과와 유사한 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투입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수준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요사키의 주장과 메시지는 결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지라는 단순하고 무책임한 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학습,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그리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위험 통제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부채의 활용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실전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부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철저하게 따라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만약 당신이 매달 5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목표로 삼고 설정한다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 그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세우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임대사업의 형태인지,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태인지, 소액 렌탈 사업의 형태인지, 아니면 장비 리스 사업의 형태인지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당신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지고 확립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용 점수는 대출 조건과 금리에 매우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금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준비해 두어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고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월별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해 보면서 과연 당신이 대출 상환이라는 재무적 부담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레버리지 설계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LTV, 즉 담보대출 비율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높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확대시킵니다.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한 후에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며, 일부의 자기 자본을 초기에 투입하고 활용함으로써 신용 등급과 대출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투자 대상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엄선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의 창출과 안정성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고려해야 하며, 시장에 대한 조사 수요의 규모와 추세, 유지보수 비용 관련 규제와 법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행하고 완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리스크 관리 및 탈출 전략을 사전에 명확하게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공실률이 상승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과연 어떠한 종류의 영향과 결과가 나타나고 발생하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자산의 매각 시점과 손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고 설정해 두는 것이 장기적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과 윤리적으로 반드시 고려하고 숙고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과연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유효한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중대한 위험 요소는 레버리지, 즉 차입을 통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늘려갈 때 그에 비례하여 파산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함께 증가하고 커진다는 매우 심각한 점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당신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줄어들게 되는 경우, 혹은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매월 감당하고 부담해야 하는 대출 상환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등하면서 당신의 재무 상태에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에 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정보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잘못되고 부적절한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이 매우 크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결코 가볍게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하고 심각한 요소입니다. 윤리적인 측면과 관점에서 살펴보고 검토해보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권유와 조언을 반드시 피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전략을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누구에게나 빚을 내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권유할 수는 절대로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계층이나 재무적 기초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하고 무리한 대출의 유혹과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전략적 부채 활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적합하고 유효하며 효과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과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바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용관리 능력과 충분한 비상자금 등 재무적 기초와 토대가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고, 투자 모델의 구조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며 리스크를 여러 자산과 영역에 분산시키고 배분하는 능력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달하고 제시하는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도발적이고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원리와 의미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오직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목적과 의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에 따라서 당신을 가난과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도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고 활용하는 올바른 방법과 원칙을 충분히 학습하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재무 관리와 부채에 대한 기존의 개념과 인식에 어떠한 차이나 변화를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변화와 전환의 시작점이라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선언을 작성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던 재무 관리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을 담아 작성해 주시는 한 줄 한 줄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실제 경험담과 생각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 나아가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이고 검증된 전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신도 충분히 재정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향한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현재 재무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며,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